안녕하세요. 최명아입니다. 저희가 직장 내 갈등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상사와의 갈등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부분이 아랫사람들과 겪는 갈등입니다.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일을 하지? 왜 저 친구는 저렇게 말을 할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부하 직원과 매일매일 접해야 되는 이 팀장님들의 고민도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추스리시나요?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고요. 무조건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저만의 3가지의 멘탈 관리법, 특히 부하 직원으로부터 그리고 팀원으로부터의 도저히 이해 안 되는 1인으로부터 오는 마음고생 들어보시죠. 이런 관계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제가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스텝이 꼬이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고 그 상황을 좀 낫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은 스텝이 꼬여서 일이 더 망쳐지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 일을 좀 어떻게 좀 잘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좋을까 나름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 제가 가졌던 원칙은 타인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저를 이해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제가 타인을 이해한다라는 것, 이건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것에는 꼭 이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될 필요도 없다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허위합의 함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허위합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럴 거야 라고 저희가 스스로 믿는 함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저희의 욕심과 같은 신기루다라는 부분이죠. 일종의 배경 설정, 타인을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일 뿐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들끓습니다. 그럴 때 2번째 원칙의 카드를 꺼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인지하는 행동입니다. 보통 저희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하면은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라든지 처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실 텐데요. 저한테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는 나는 항상 나의 내면과 다른 사람의 외면을 자꾸 비교하고 있어 라는 외침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말했거나 행동했거나 표정을 지었거나 외면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는 저라는 사람의 내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시시콜콜하게. 그러니 이 2개를 놓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생각 안 하지? 라고 넘겨짚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비교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외면적으로 저 사람을 저럴 거야 라고 넘겨짚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흐를 수도 있고, 내가 내면적으로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알 길이 없고 말투나 행동에서 모든 힌트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를 항상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면서 상처받고 자꾸 아쉬워하고 이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비교일 수 있다라는 것이 2번째 원칙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풀어냈습니다. 우리의 내면과 타인의 외면을 비교하는 그런 함정에서부터 좀 벗어나는 저의 멘탈을 잡는 또 하나의 귀중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3번째는 실행에 대한 원칙인데요. 이 실행에서 제가 가진 키워드는 거리두기입니다.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거리두기가 사회의 키워드로 떠올랐는데 저는 그 전부터 이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의 거리두기는 2가지의 의미인데, 하나는 저와 저 자신을 좀 거리를 둡니다. 자기 객관화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내면은 좀 차치하고 내가 외면적으로 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말투나 아니면은 일을 지시하는 면이나 아니면 그 컨텐츠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게 없나 거리를 두고 보면서 고칠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것을 하나의 단계로 잡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의 제 자신의 행동의 객관화를 먼저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 거리두기라는 것은 좀 그 사람과의 어떤 거리두기도 포함을 합니다. 때로는 시간한테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프로페셔널적으로 우리가 상호작용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되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량의 거리를 두는 부분, 책상도 좀 멀리 할 수 있으면 좀 멀리 하고
왜냐하면 나도 잘 아직 다 모든 걸 아는 건 아니고 상대도 다 모든 걸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개가 짖어도 코끼리는 걸어간다. 굉장히 유명한 명언인데요. 우리는 짖는 개를 다 컨트롤해서 짖지 않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 개가 주는 상처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직장에서 마주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상황에서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관계 속에 더 잘하려는 마음으로 자꾸 휘둘리게 되거나 아니면 외면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저희가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저의 멘탈을 좀 붙잡고 시간한테 시간을 주는 방법, 항상 이 세 가지를 제 마음속에 새기고 이런 갈등 관계를 좀 더 나은 발전의 단계로 삼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